여행자들에게 꿈의 나라 스위스,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하늘을 찌를 듯한 알프스 산맥, 거울처럼 맑은 호수, 초록빛 목장 위를 달리는 기차, 사진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풍경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스위스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제 올까요? 현실적인 이유는 뻔합니다. 유럽 여행은 최소 열흘 이상은 돼야지. 비행기 값도 비싸고 물가도 너무 높고 전체 비용은 400만 원 넘게 든다더라. 결국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휴가철이 오면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을 또 가게 되죠. 왜냐고요? 짧은 연차로 다녀오기엔 유럽은 너무 멀고 비싸니까요. 실제로 여행사를 다니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담해 보면 여행자들이 여행을 못 가는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돈이 없어서. 세 번째는 건강이 안 따라줘서. 이 중에서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건강이 안 따라오는 세월이 재기 전에 시간과 돈,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늘 생각해오던 유럽은 최소 열흘 이상은 필요하다라는 편견을 깨고요. 딱 7일, 연차는 4일만 내면 다녀올 수 있는 스위스 여행 일정을 소개해드릴게요. 일정도 절대 빡빡하지 않게 여유롭게 스위스의 핵심 도시와 명소를 쏙쏙 골라 기차 타고 호수 보고 알프스 케이블카 타는 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정리된 일정표와 실제 드는 예상 경비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알프스와 호수의 나라 스위스로 출발합니다. 먼저 스위스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볼게요.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덕분에 유럽 어디서든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무엇보다 철도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도시 간의 이동도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여행의 핵심은 기차로 다니는 것, 특히 융프라우 산악열차처럼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여행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스위스의 주요 국제공항은 두 곳입니다. 바로 쥐리히와 제네바. 그 중에서 한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도시는 쥐리히인데요. 예전에는 대한항공만 있었으면 지금은 스위스항공이 새로 취항을 해서 인천 쥐리히 직항 노선을 두 항공사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럽 항공권 가격 진짜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인천 유럽 항공권이 평균 110만 원대에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130만 원은 기본, 심지어 쥐리히 직항은 150만 원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기 위해 밤에 출발하는 항공편,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 두바이를 경유하는 에미레이트 항공을 선택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차 이동 비용입니다. 스위스는 열차가 잘 되어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만큼 항구 간의 요금도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위스를 제대로 돌아보려면 스위스 패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스위스 패스는 지정된 기간 동안 스위스 전역의 기차, 버스, 유람선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자유이용권입니다. 게다가 유명한 산악열차, 케이블카, 박물관 입장도 대부분 할인 또는 무료로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써보면 가성비가 꽤 좋은 교통패스예요.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연속권, 그 중에서도 4일 연속권을 사용합니다. 2일차부터 5일차까지 딱 4일 연속권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죠. 현재 성인 기준 2등석 4일권 요금은 대략 50만원 대외. 첫눈에는 비싸 보이지만 스위스의 열차 한두 번만 타도 기본 10만원은 넘기 때문에 금방 본전을 뽑게 됩니다. 이번 스위스 여행은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제네바로 들어가서 쥐리히로 나오는 루트로 진행될 거예요. 2일차에는 국제도시이자 UN 본부가 있는 고요하고 품격 있는 도시 제네바를 둘러볼 거예요. 호숫가를 따라 걷고 분수와 구시가지의 고풍스러움을 느껴보는 날이죠. 3일차에는 스위스의 수도 베른으로 이동해 중세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리와 알프스의 배경이 되어주는 고요한 도시 풍경을 만난답니다. 4일차에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 바로 융프라우 지역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눈 덮인 알프스, 그 위를 달리는 산악열차, 그리고 그랜덴발트의 그림 같은 마을까지 스위스를 가장 스위스답게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5일차에는 루제른을 이동해 유람선을 타고 리기산 호수를 건너고 등산열차를 타고 리기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호수와 알프스가 한눈에 펼쳐지는 진짜 파노라마 뷰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6일차 스위스 최대 도시 쥐리히를 가볍게 산책하며 여행을 정리합니다. 여행 첫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밤 11시 50분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출발합니다.
04시 30분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우리는 환승 수속을 진행하고요. 08시 40분 이제 다시 비행기에 탑승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합니다. 오후 1시 10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게 되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출구로 나가면요. 바로 앞에 TPG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5번 또는 10번 버스를 타고 중앙역 방향으로 가면 돼요. 소요 시간은 약 30분, 요금은 3프랑, 60분 이내에 환승도 가능하니까 매우 효율적입니다. 제네바는 도보와 대중교통이 잘 어우러진 도시예요. 오후 3시 우린 국제도시 제네바의 상징 UN 본부를 방문할 거예요. UN 유럽 본부와 거대한 부러진 의자 조형물을 감상합니다. 트램 15번을 타면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오후 4시 반이 되면 제네바 호수의 랜드마크 제또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함께 감상하며 걷습니다. 근처 풍경이 워낙 평화로워서 천천히 여유를 누리기가 좋아요. 돌길 사이 9시까지 산책을 할 텐데요. 중세 유럽 분위기가 물씬 느끼게 되죠. 성 베드로 대성당과 시계탑, 카페 골목들을 둘러보고요. 마지막으로 제네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정리한 길입니다. 3일차 아침은 여유롭게 호텔에서 조식을 즐기며 시작합니다. 스위스 호텔의 아침 식사는 대부분 신선한 빵과 치즈, 잼, 커피가 기본인데요. 간단하지만 깔끔하고 든든하게 하루를 열기가 딱 좋습니다. 오전 8시 반이 되면 체크아웃을 하시고요. 도보나 숙소 앞 대중교통을 이용해 제네바 중앙역, 제네바 기차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전 9시 넘어서 이제 스위스의 수도 베른으로 떠납니다. 제네바에서 베른까지는 스위스 연방철도 열차를 타고 약 1시간 45분 소요됩니다. 이게 지루한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열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초원과 호수 풍경 정말 아름다우니까 주무시지 말고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베른 중앙역에 도착하면 역 내부에 있는 코일라커 또는 자동 수화물 보관소에 캐리어를 맡기고 가볍게 움직일 거예요. 1일 기준으로 약 6에서 10 스위스 프랑 정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른의 구시가지를 걸어봅니다. 시계탑,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살던 집, 중세품 분수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들이 인상적이죠. 도시 전체가 굉장히 고요하고 단정해서 관광객보다는 일상 속의 풍경,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식사하시고요. 한 1시 반 정도 되면 역으로 돌아와 보관했던 짐을 찾고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알프스의 중심 인터라켄으로 향합니다. 기차는 인터라켄 동역, 인터라켄 오스트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산세와 넓게 펼쳐진 호수 풍경이 진짜 스위스 여행이 시작됐다는 실감을 주죠. 인터라켄 동역에 도착한 후 바로 연결된 열차를 타고 그랜덴발트로 이동합니다. 그랜덴발트에 도착하면 남은 오후 시간은 자유롭게 마을을 산책하며 여유롭게 보내보세요. 이 마을은 관광지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풍경화입니다. 하늘 배경으로 펼쳐지는 목가적인 풍경, 작고 따뜻한 상점들, 그리고 창밖마다 알프스가 보이는 카페들, 마을을 걷다 보면 저절로 카메라를 꺼내게 되고요. 잠시 멈춰있던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잊게 됩니다. 융프라우는 인터라켄으로 시작해서 그랜덴발트 아이거글레처 융프라우 요후까지 산악열차가 출발하는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그랜덴발트에서 숙박. 내일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일찍 주무시고요. 그리고 융프라우 올라가서 컵라면을 먹을 거라 같이 먹을 샌드위치 등도 사두시면 좋습니다. 따로 내려와서 식사를 따로 안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탑 오브 유럽 융프라우로 가게 됩니다. 먼저 융프라우 티켓은 스위스 현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현지에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항공 여권을 가진 분들은 동신한웅이라는 한국 총판 회사 덕분에 특별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만 할인이 가능하고요. 거기다 컵라면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출발해 볼게요. 오전 8시 3분 그랜덴발트 터미널역에 도착하고요. 8시 8분 새로 생긴 최첨단 곤돌라 아이거 익스프레스에 탑승합니다. 약 15분 동안 정면 통창으로 펼쳐지는 알프스의 절경을 감상할 수가 있고요. 정말 눈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올라가서 8시 28분 아이거 글래처역에 도착합니다. 해발 2320m. 8시 45분 여기서 빨간색 기차로 환승해서 융프라우 요를 향해 출발할 거예요.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아이스메어역에 5분간 정차합니다. 이곳은 고도가 3000m 넘는 고산지대라 고산병 예방을 위해 잠시 쉬어주는 곳인데요. 큰 유리창이 있어서 인증샷을 찍는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솔직히 제가 사진 꼭 찍으세요 라고 안 해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셔터를 누르시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출발해서 11시 11분 드디어 융프라우 요에 도착합니다.
인터라켄 동력 출발,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좀 넘게 걸렸네요.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움직여주세요. 첫 번째 볼 곳은 스핑크스 전망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초 만에 올라가고요. 해발 3,571m, 360도 파노라마 알프스 뷰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은 얼음으로 만든 동굴 속을 걷는 곳, 아이스 팰리스입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융프라우 하이라이트인 플라토, 야베로나가 만년설을 직접 밟을 수 있습니다. 눈싸움을 하거나 인생샷을 찍기 딱 좋습니다. 운 좋으면 몽블랑까지 보입니다. 한 바퀴 다 둘러보면 11시 정도 되실 거예요.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려가야겠죠. 11시 17분 융프라우 요흐 역에서 빨간 열차를 타고 다시 출발합니다. 11시 46분 아이거 글래처 도착, 11시 54분 클라이넥 샤이덱 도착 후 환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차를 갈아탑니다. 클라이넥 샤이덱 역에서는 올라온 거의 반대 방향, 라우터브루넨 방향 열차로 환승해야 됩니다. 왔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왕 내려가는 거 다른 광경을 보는 게 좋잖아요. 12시 14분 클라이넥 샤이덱을 출발하고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알프스 풍경이 끝내줍니다. 12시 55분 라우터브르넨 도착 후 기차에서 내리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계곡과 절벽과 폭포들, 그리고 전형적인 스위스의 샬렘 마을의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역 앞 광장을 지나 작은 교회 그리고 마을의 스트리트를 따라 천천히 슈타우바우 폭포 방향으로 걸어가 봅니다. 이 구간은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카페, 기념품, 한적한 풍경이 이어지는 힐링 산책로예요. 1시 반이 되면 마을 끝자락에 있는 슈타우바우 폭포는 높이 297m에서 수직 낙하하는 물줄기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폭포 아래 잔디밭에 누워서 쉬어도 좋고요. 시간 여유가 된다면 가볍게 언덕에 올라 폭포 뒤쪽 암벽길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폭포 위로 안개처럼 흩날리는 물줄기가 햇빛에 비쳐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하실 거예요. 다음 우리는 라우터브르넨 계곡의 또 다른 명소 트리멜바흐 폭포로 이동합니다. 도보로는 왕복 1시간 이상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서 추천드리진 않고요. TPG 141 버스로 이동하면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버스는 슈타우바우 폭포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탈 수 있고요. 입장료는 약 14프랑, 도착 즉시 메트로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트리멜바흐 폭포는 빙하수가 산속 터널을 뚫고 흐르며 10개의 폭포로 쏟아지는 내부 동굴형 폭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며 폭포 하나하나를 구경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폭포의 수압과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펴지면서 알프스의 힘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자연은 단순히 이쁜 게 아니라 경외스럽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관람을 다 마치시고요. 다시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이제 라우터브르넨역으로 다시 가셔서 오후 5시 인터라켄 오스트행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합니다. 오후 5시 40분에서 6시 알프스 여행의 중심지 우리는 인터라켄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사이라는 뜻처럼 소렌 호수와 브리엔스 호수 사이에 도착한 이 도시는 작은 도시지만 걷는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역에서 나와 마을 중심까지는 도보로 15분, 산책하듯 걸어가며 본격적인 인터라켄 관광을 시작합니다.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인터라켄 저녁 식사하시고요. 저녁 9시 인터라켄 오스트역에서 그린덴발트로 이동합니다. 해가 지며 어두워지는 알프스의 풍경을 기차 안에서 감상하시는 여유로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의 여운을 느끼며 숙소로 향합니다. 5일차 아침, 그랜덴발트에서 맞는 아침이죠. 눈 덮인 알프스의 봉우리들이 창밖에 펼쳐지고요. 호텔 조식으로 든든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위스 중부로 이동합니다. 그랜덴발트에서 인터라켄 오스트, 그리고 인터라켄에서 루체르넨 직행 열차로 환승합니다. 전 구간 스위스 패스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창밖으로는 푸른 초원과 빛나는 호수가 이어지죠. 루체른역에 도착하면 여행에 방해가 될 짐은 내 락커에 보관하게 됩니다. 약 10프랑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몸도 마음도 가볍게 도보 투어를 시작합니다. 도보로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도시 루체른. 첫 코스는 바로 루체른 호수. 물빛은 투명하고 백조들이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은 동화 같죠. 자, 이제 루체른의 상징,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 바로 이 카펠교입니다. 지붕 아래로 걸려있는 옛 회화들을 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에요. 카펠교를 건너면 바로 루체른 구시가지, 건물 외벽에 그려진 벽화들, 중세풍의 창문 장식들이 참 고풍스럽죠. 작은 기념품 가게, 로컬 카페들도 많아서 감성 충전 제대로 됩니다. 마지막은 조금 더 걸어가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슬픈 조각상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희생된 스위스 용병을 기리며 만든 작품인데 이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찡해져요. 루체른 시내에서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기산으로 향합니다. 루체른 선착장으로 걸어가게 되고요. 루체른 호수 유람선을 타고 약 1시간 동안 비츠나우로 이동하게 돼요. 이 구간은 스위스 패스로 무료고요. 호수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정말 아름다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선착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톱니바퀴 등산 열차를 타고 정상인 리기쿨롬으로 향합니다. 30분 동안 점점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 이게 바로 알프스를 오르는 기차 여행의 진수입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해발 1798m에서 360도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4개의 호수와 알프스 상군, 그리고 멀리 융프라우까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무렵 저희는 다시 루제렌역에 도착하고요. 아침에 맡겼던 짐을 라커에서 찾아 쥐리히행 열차를 탑승합니다. 오후 한 7시에서 8시 정도 쥐리히 중앙역에 도착해서 야경 투어를 할 거예요. 쥐리히 중앙역 근처로 걸어다니면서 투어가 가능한데요. 역세권 투어. 먼저 쥐리히 중앙역에 도착하면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부터 맡기는 거예요. 1층과 지하 1층에 코인 라커 또는 러기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크기에 따라 대략 10프랑 정도면 충분합니다. 짐을 맡겼다면 바로 역 앞에 있는 스위스 최고의 쇼핑거리 바노프 스트라세로 나갑니다. 럭셔리 브랜드부터 스위스 시계, 초콜릿 샵까지 쫙 들어서 있어요. 여기는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리니까요. 가볍게 구경하면서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10분 정도 걷다 보면 파라데 플라츠가 나와요. 여기는 스위스 최대 은행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성피터교회, 그로스민스터 대성당 같은 쥐리히의 랜드마크들도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숨겨진 보석 같은 공원 린덴호픈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는 꼭 올라가야 돼요. 쥐리히의 강과 시내, 구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거든요.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면 바로 리마트 강을 떠나 구시가지로 이어집니다. 식사까지 하시고 구세가지 골목을 지나 다시 쥐리히 중앙역으로 돌아옵니다. 2-3시간이면 충분히 산책하고 사진도 남기고 스위스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쥐리히역으로 가서 짐을 찾아서 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6일차 스위스에서 맞는 마지막 아침, 조용한 쥐리히의 호텔에서 따뜻한 커피와 가꾸운 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지나온 루트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저녁 야경을 걸었던 리마트 강변, 오늘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반짝이는 물결 위로 오리떼가 유유히 떠다니고 조용한 거리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여행의 끝을 감상합니다. 오후 3시 25분 쥐리히 국제공항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K88편을 타고 출발합니다. 22시 45분이 되면 다시 두바이 국제공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후 환승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새벽 3시 40분 두바이 국제공항 EK322 편을 타고 17시 인천국제공항에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행 경비를 알아볼게요. 먼저 항공권, 에미레이트 항공 두바이 경유로 제네바 갔다가 쥐리히에서 오는 두바이 경유 인천으로 오는 항공권은 보통 110에서 11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평균일 것 같아요. 싸게 구하면 80만 원에도 가능할 것 같고 정말 비싸면 140, 150까지도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12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스위스는 물가가 엄청 비싸서 1박에 다 평균을 잡아서 반값은 40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럼 1인당 1박에 20만 원이니까 저희가 4박 7일 일정이니까 1인당 숙박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식사 역시 스위스 물가는 어마어마한데요. 둘이 한 끼 먹으면 5만 원은 우습죠. 한 끼에 3만 원 잡고요. 보통 아침 호텔식일 거니까 1일차 도착해서 점심 저녁,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점심 저녁 총 12끼니까 36만 원입니다. 교통비는 스위스 패스, 저희는 4일권이니까 50만 원 잡고요. 제네바 도착해서 시내까지 3스위스 프랑, 3일차는 베른, 짐 맡기는 거 10스위스 프랑, 4일차 융프라우 열차 비용 총 6구간 145스위스 프랑, 트리멜바흐 폭포 약 14프랑, 5일차 루제른역 쥐리히역 짐보간 각각 10스위스 프랑이니까 20스위스 프랑, 총 저희 스위스 패스 50만원에 200 스위스 프랑 정도니까 33만원, 총 83만원 정도 들었네요. 그럼 항공 120만원, 호텔 80만원, 식사 36만원, 83만원이니까 총 319만원, 320만원 정도 들었어요. 제가 조금 비용을 넉넉하게 잡았는데요. 조금 아껴서 진행하게 되면 300만원 미만대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딱 7일, 무려 연차 4일만으로 떠나는 스위스 여행 일정 어떠셨나요? 스위스는 누가 뭐래도 꼭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사진 찍고는 관광지가 아니라 그 풍경 하나하나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진짜 쉼이 있는 여행지니까요. 유럽은 멀다, 비싸다, 어렵다는 이유로 스위스를 밀어두셨던 분이라면 이번 영상이 그 마음의 장벽을 조금은 낮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